우와! 야, 일로 와. 내가 어떤 거? 여기는 볼 수가 없어. 저기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빵 좋아해요? 네. 11,900원. 12,000원 하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개 주시고요. 정리해드릴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장 매출이 한 300 됩니다. 거기에 한 7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씩 매출 나옵니다. 최근에 저 이베이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한 1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그러니까 더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솔드아웃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만드니까. 그래서 솔드아웃 시켰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5,000세트. 그러니까 빵으로만은 10,000개 식빵을 한순간에 팔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매출 5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예. 보험을 하면서 지방에 있으면서 전국의 유명한 빵집은 다 찾아다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탐을 했죠. 주방도 좀 보면서 직원은 몇 명을 채용하고 있나. 그리고 이런 규모의 빵집에서는 이런 빵만 만드네. 그리고 제가 사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점에서 뭐 베이킹 관련 서적은 제가 무조건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제가 책으로 막 독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빵계 고시가 있다면은 제가 단번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 악착같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와 제 와이프는 지금도 자격증이 없어요. 제가 뭐 지금은 빵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학을 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원 갈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독학으로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빵이라는 게 책으로만 빵을 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와이프랑 저랑 이제 발품을 팝니다. 이제 수소문을 막 해서 인천에 있는 한 제빵 공방을 저희가 한 달간 유상으로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한 달에 딱 1,000만 원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긴 한데 그때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협상을 해서 1,000만 원을 드린 다음에 제빵 공방 수업이 끝나는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저희가 유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낸 레시피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갈아엎고 계속 이렇게 막 수정 보완하면서 그때 빵을 진짜 만들어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할 방법을 찾기로 했었는데요. 물론 SNS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하다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뭐 경리단길. 근데 집사람하고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발품 팔면서. 그리고 사진도 찍고 저희가 도면도 그려가면서 했는데 업체에 의뢰하니까 이게 가격이 억대더라고요. 예,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 멋진 카페나 뭐 갤러리 같은 그런 멋진 분위기였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여기가 8평이지만 1억 2, 3천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품 팔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을지로 다니면서요. 페인트 저희가 직접 샀어요. 여기는 파란색, 저기는 녹색, 빨간색 저희가 직접 페인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스텐실 작업. 그것도 A4 용지로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칼 이렇게 뭐 오린 다음에 페인트 사가지고 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저거.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터넷 보고 하나씩 사면서 저희가 직접 다 붙인 거고 마루 바닥 같은 경우도 제가 나무 사와서 제가 못질해가지고 다 한 겁니다. 조명도 저희가 직접 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 컨셉은 꽃을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다채로운 빵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꽃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빵도 완전 화려한 빵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천장에 있는 꽃도 제가 고수터미널 꽃시장에 가서요. 생화를 사서 가시 제거하고 묶어서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매달았던 겁니다. 꽃 컨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쳐서 9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평수에서 보면은 거의 한 3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그냥 식빵집이라고 하면은 이거 이 정도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거의 3천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9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설비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세요. 이렇게 발품을 팔다 보시면은 업자들은 항상 그러죠. 아예 세트로 그냥 다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은 좋은 게 있고요. 어떤 제품은 안 좋은 게 있어요.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도 제가 할 수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한번 패키지를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은 커피 머신하고 그 다음에 제빙기를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제빙기 중고로 사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발품을 파시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이커리 잡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집에서 하는 베이킹 서적 말고요. 파티시에들이 만든 책자들 보면은 그런 광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산 설비를 만드는 업체를 막 찾아가요. 근데 그걸 가면은 그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을 갖다가 제가 사는 것처럼 가서 물전 시연을 한번 해봐요. 한번 보고, 물론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이제 황학동 시장 가면 그런 제품은 없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거 유사한 거, 그리고 내가 한번 썼을 때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고장이 좀 안 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면은 아무래도 시행착오는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믹서 같은 경우도 웬만한 베이커리들은 조그만 반죽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유명한 베이커리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에서 7kg 정도, 이 정도 반죽기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베이커리 가보시면 하루에 빵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판 있잖아요. 빵 나오는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충 보시면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거의 2~3명에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3kg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요 한 타임에 3kg라고 한다면 빵이 한 30개 나온다는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총 봤을 때 10가지가 나온다고 봤을 때 한 300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죽기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반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하고 카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잘 드셨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또 문자도 주시고,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예약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손님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그 아이가 학원을 어디 다니는데 학원이 뭐 이러고 선생님들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소개해 주시고, 우리 또 단골이 또 미술 선생님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SNS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거의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한테는 항상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장김치 담가주시고, 유자청도 주시고, 제가 눈충혈 됐으니까 영양제, 비타민도 많이 주시고, 마스크, 귤도 막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래요, 애기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작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먼 거리에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선보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전에 손님들이 줄을 많이 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예약을 받아서 꾸준하게 택배를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매장에서 빵을 만들면서 동시에 캐리어에다 끌고 택배에 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진짜 물 들어올 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손님들 주셨을 때 그냥 판매 빡빡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우체국 가니까 우체국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 그래서 이거 빵인데요. 빵을 무슨 택배로 보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는 이게 와이프 때문에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매출이 350억 정도 됐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옷도요,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사냐고.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2016년도에 빵도 그랬어요. 어차피 빵도 옷처럼 마찬가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빵이라는 게 바로 갓 나온 빵이 맛있을 수 있지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이커리들은 거의 다 대형 플랫폼 업체에 입점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B2B로 많이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B2C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직접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체 쇼핑몰도 만들고요. 저희가 법인도 설립하고 공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더 성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처음에 하루 매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7~80만 원 정도? 받아보신 분들도요, 너무 좋다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장 매출이 한 300 됩니다. 거기에 한 7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택배 매출이 한 4천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처음에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자체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스토어팜입니다. 거기 조금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득대권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한테는 아무래도
그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로 처음에 네이버 스토어팜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주문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예약 시스템도 돼요. 그래도 처음에 만약에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해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매장에도 직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는 짧은 시간에 많이 팔리거든요. 손님들이 우르르 오셔가지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약을 잡은 거예요. 물론 손님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이제 소규모로 한다면은 손님들을 저희 시스템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도 1시에 오픈합니다. 집사람이 1시부터 한 3시까지 한 2시간 있어요. 그때 다 팔리는 거예요. 그냥 빵 만든 거 그냥 싹 갖고 와가지고 놔두고 싹 팔고, 그리고 손님들이 퇴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 맞춰서 우리 장모님이 잠깐 오셔서 그때만 계산만 하고 보내드린 거죠. 지금도 제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실패를 제대로 해봤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부족한 제 말씀을 들으시고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굿네이버스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